여러분 지금 서청원 후보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이사이 내려오셔서 앞에 빈자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서 내려오셔서 네, 빈자리를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서 내려오셔서 앞자리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서청원과 함께하는 소통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약식 국민의례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화성 갑을 지역구로 현역 최다인 7선의 국회의원이며 우리 당대표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정치계의 큰 나무 서청원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앞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서 계신 분들 앞으로 내려오셔서 자리 채워서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편 앞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서 내려오셔서 앞자리 채워서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남 선대위원장인 전 하동군수 조유영 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네, 역시 전 창원시장이신 배한성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용군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용진 전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재경 국회의원의 부인인 문순자 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진주권 선대본부장 권호성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투데이 포럼의 김종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일병원장 김영태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금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제가 소개 못 드린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빈을 대표해서 우리 조유행 전 하동군수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방금 제가 호명을 받은 조유행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삼선 하동군수를 이렇게 마치고 오늘부터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서청원 전 대표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하동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정말 진주에서 인근에서 또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서청원 전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정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을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요즘 화두가 바로 화제가 바로 그 을입니다. 저는 을의 사나이 우리 서청원 전 대표를 다시 대표를 뽑는데
작지만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부터 양산, 김해, 마산을 거쳐서 왔습니다만 정말 말씀하실 때마다 참석한 우리 당원 동지 모든 분들이 열렬한 박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그 연설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진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자기 개인을 버리는 그러한 희생정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우리 국가를 크게 올바르게 개조하는 큰 적군이라는 그런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 서청원 전 대표를 다시 대표를 모시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저 맡은 역할을 충실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시면서 궁금증 반, 기대 반이셨죠? 저도 그런데요. 그럼 신뢰와 의리의 맏형 서청원 후보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김재경 의원 사모님 나오신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 안 계셨나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조근수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혜근 우리 의원님, 우리 김근수님도 감사드리고 또 배양성 시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감 이렇게 가고 오셨네요. 늦은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조촐하게 우리 진주의 박대출 의원하고 이렇게 또 김현임 사모님까지 나와주시고 당원 고모님들, 간부님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디든지 궁금해 하십니다요. 서청원이가 왜 국회의 맏형이고 새누리당의 제일 큰 선배가 되는데 칠선이나 되는데 왜 뭐 때문에 후배들에게 양보하지? 네가 왜 당대표가 나오느냐?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나이도 됐고 칠선쯤 됐고 점잖게 장기 훈수 놔두고 파도 훈수 놔두는 것처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도록 잘못 이탈하는 사람에게 워닝도 하고 좀 코치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정치적으로 팔자가 센 사람 같아요. 또 셌고요. 지금까지 감옥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나 시켜주면은 그 족보에 남는 겁니다. 족보에 남는데 이 대표는 족보에도 안 남고 대단히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괴롭습니다. 바보가 아닌다면 나 같은 사람은 왜 나오겠습니까? 내가 바보가 나오는 거죠. 바보가 돼서 나오는 거죠. 솔직한 얘기지. 근데 저는 그래도 정치하면서 의의 가지고 해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을 때 3당 통합할 때 비서실장이었는데 참 3당 통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만약에 김영삼 당시 총재 비서실장인 내가 같이 안 가면 인간적인 배신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대학 때부터 고생했고 대학 때부터 감옥 갔고 민주협에서 고생했던 내가 유치원 가고 그랬던 내가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NO! 결론은 인간적인 배신은 안 된다.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호랭이 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랭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랭이 들어가시겠다. 오케이. 아주 고민 끝에 오케이. 나도 섭을 지고 김영삼 대통령 모시고 3당 통합하자.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가 통합이 되고 오늘날 새누리당이 온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는데 제가 앞장섰죠. 저는 98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때 박근혜 대통령 달성에서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사무총장으로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시기 때문에 잘 모셨고 대통령 참 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지만은 정성껏 국회의원 되도록 제가 모셨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2007년도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대통령 나오신다고 그랬습니다. 98년도에 제가 사무총장 때 인연으로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하고 64년도 대학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형무소를 한 4개월 같이 갔던 형무소 동기였습니다. 나보다는 대학에 한 선배이셨지만은 그때부터 압니다. 64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시장인 그 양반이 나한테 손을 내민 것은 늦었고, 그리고 나는 2002년도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손학규 지사 전부 내가 선거를 다 도와서 당선시킨 사람들입니다.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 후보 때 하순봉 전 사무총장이 있다 저하고 여기서 비빔밥 한 그릇 먹기로 했는데 지금 많이 연락했어요. 그때 참 이해창 총재를 규정하게 모셨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 죄가 많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제가 다시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듯 하지 않은 것.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느냐? 70% 지지했습니다. 경남에서 규정하게 영남에서 당선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최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70%에서 40% 떨어졌습니다. 저보고 많은 분이 이해창 총재께서도 서 대표 지금 당신이 아니면 새누리당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당신 대표 나서야 된다. 그러다 잘못하면 한나라당하고 침몰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 못 되니까 당신의 강한 리더십으로 새누리당 대표 나와야 된다. 이해창 총재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고모님들이 저한테 한결같은 거죠. 여러분,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사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14명의 의석과 무소속 12석 26석을 만들어내고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들어갔다가 무슨 공천원금 내가 돈 받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지라고 그래갖고 감옥에서 1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어려울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것이 의리입니까? 제가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정치인의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 안 될 때는 허물고 욕하고 그런 의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정치인의 의리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 운명을 같이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의 경험과 경륜을 모두 쏟습니다. 저는 성공을 꼭 뒷받침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성패에 관계없이 대통령과 함께 저는 정치 끝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의 2년차, 3년차가 가장 개혁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심 있고 욕심 있는 사람, 미래의 자기의 대권을 꿈꾸는 사람은 저는 이 시점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에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 또 선배님들 정말 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은 사심이 없어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함께 이 국가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자기의 사명감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 저는 국회에 또 공백이 많았죠. 작년 10월 30일 날 화성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정치 공백이 많았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백이 많아서 저는 국회의원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런 스킨십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당선된 뒤에 한 일이라는 게 작년에 민생 법안 하나 통과 안 되고 예산은 거의 낮잠 자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어떻게든지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야당의 지도자는 전분의 일대를 만났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이해찬, 박지원이 그나마 1월 2일 날 국회 통과한 것은 당시에 특검법, 부정선거 특검법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단 1%가 되느냐. 특검 뭐 해야 하냐. 너희 자금을 주장하면 특검은 그러면 질질 끌고 가고 민생법하고 가자. 펜딩시키고 가자. 겨우 금년 1월 1일 날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는 아무것도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정치 복원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뭐합니까? 그게 뭐예요? 선진화법. 이거에 아무것도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법도 악법이라고 대화를 통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여당입니까? 그 법 때문에 여당은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갑은 야당이에요, 야당.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세월호 이후에 국가의 적폐를 없애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거를 그래도 정치를 오래 했던 제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던 야당과 대화를 제일 잘하는 서청원이가 나서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나선 겁니다, 여러분. 고모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더워서 조금 이제 크게 얘기는 안 합니다. 말씀 다 하시는 건데 제가 간부님들 여기 당원의 핵심 진주의 간부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욕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원들에도 다 돌아가는 것이고, 어느 당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 발전하는 거지. 잘못되면 국민이 다 손해 아닙니까, 어머니? 그렇죠? 다 손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우연히 그런 사건이 났는데 전부 사람들이 헐뜯고 박근혜 잘못 찍었어.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부정도 하실 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신뢰합니까? 부정 안 하고. 아버지가 제1의 국가도약을 했다면 당신은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고생하기 때문에 당신님은 사심 없는 분이니까, 나라하고 결혼한 분이니까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원들도 대통령과 당원 사이에서 의리라는 게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는 게 의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잘되게 하는 의리, 여러분이 도와줬던 의리를 끝까지 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고 용기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모님 오늘 김 위원장한테 제가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나는 욕심 없다 하고 그러더라. 사심 없고 박근혜 대통령 잘 되는 뒷받침 해주고 앞장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심이 없고, 후배들 내가 길을 열어주고 띄워주고 키워주고 정치 마감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그럼 됐습니까? 신주에 계신 우리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길을 주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진정으로 아낄 수 있는 사람이고 아껴왔고 약속을 지킬 놈인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저의 경험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심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까 우리 조근수님 말 맞잖아. 아니 당원 전당대회에 많은 분들이 좀 유세 좀 들을 수 있고 선도 보여야지. 서청원이 코가 어디 있고 저놈이 얼마나 늙어 빠졌나 젊었나. 근데 유세도 말이야 이번에 3번밖에 안 했는데 이런 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말 못하는 놈들이 말이야 질 때문에. 너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절만큼 진정성 있는 얘기고, 우리 당원 선후배들이 들어서 그 사람이 얼만큼 진심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할 사람인가라는 걸 보시고 판단해 주신 것이 가장 크지. 텔레비에 뭐 어쩌고 싸운 거. 아이고 제가 칠선국 회원이 내가 싸우러 나왔으니까 솔직한 얘기지. 내가 후배들하고 죽을 징해요 요즘에. 저 그래서 어떤 때는 다 때려치고 싶어요. 왜 내 이 나이에 내가 그러냐 이거죠. 정말로 내 진정성을 모르고 언론 놈들 언론이 맞아 싸움 붙이고 말이 또 뭐 그런 바람에 죽겠어요. 내가 언론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조선일보 기자 하다가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11대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7선이니까 야, 저 친구는 나이 많지. 저 57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고모님들 오시고 그랬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고모님들, 요즘이 현대인의 나이는 여기 병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자기 나이에 0.898하는 거 아닙니까? 60대신 분은 8이 48밖에 안 됐고 70대신 분은 7, 8이 56, 서청원이는 1, 8은 8, 7, 8이 56, 그것도 반 올림해야 57. 사모님 이제 앞으로 나올 때요, 집에 나오실 때 나이 10살은 그냥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나오시든가 핸드백에도 넣고 나오시라고. 그만큼 요즘에 젊어졌는데 얼만큼 그 사람이 꿈과 열정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건 대통령이 71살에 대통령 가지고 8년에 잡섰어요. 나하고 똑같아요. 난 대통령도 안 해. 2년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어디가 어때요, 원장님?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열정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젊어지고 힘이 솟습니다. 제가 어저께 울산에서부터 부산 다 돌고 오늘 아까 경남 돌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꾸만 집이 말리네요. 비빔밥 먹을 생각하니까요. 내가 어디 비빔밥집에 예약했더라. 비빔밥집에 예약했습니다. 여기 진주 비빔밥 한 거 먹고 가려고요. 여기 오셨으니까 더운데 오셨으니까 제가 10살을 젊게 해드렸으니까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이, 제가 10년을 젊게 해드리는데 그 이상 더 보라서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저 10년을 갖다가 백속에다 집어넣으시고 나오시고 고모님도 지구당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야, 여성 회장도 다 나오라고 그래. 내가 소주 사줄게. 그리고 뭐 좀 어울리셔야지 노인정만 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나라당도 서민정당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부자만 감싸는 정당, 재벌 정당, 돈 많은 부자 정당 이런 식으로 인식되면은 웰빙 정당으로 인식되면은 요담 우리 정권 재창출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서민이 사는 곳에선 심지어 7대3으로 새누리당이 져서 참패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땅 한 평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아까 와셨다고 했는데 2번 오셨는데 우리 집에 저는 30년 된 집에서 30년간 살고 있습니다. 사모님. 제가 돈 벌려고 그러면은 사업해야지 왜 정치합니까? 저도 정치자금 썼습니다. 그것은 정치 행위에 쓰는 거지 부동산 투기에 쓰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김영근 의원님도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합니다. 상도동을. 저는 제일 국회의원 중에서 재산이 꼴찌입니다. 18대 국회는 299명 중에서 꼴찌고 지금은 30대는 19대는 한 끝에서 5번쯤 되는가 봐. 꼴찌는 아니라는 거 보니까. 우리 보장은 어디서 몇 번째야 내가 지금. 그렇게 정치해왔기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전 국회의원이 재산 꼴찌요? 저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1순위로 놓으시고 저를 1순위 놓으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남부터 서청원이 1순위 놓으시고 여기 또 주신 또 김태호 의원도 좀 주시고 김태호 의원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정치 칠성이 됐죠. 재산이나 많고 돈이나 벌어놨으면 저는 이번에 공천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다시 인식해 주십시오. 인식해 주시고 저에게 기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뽑아주신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사심없이 헌신하고 화합과 혁신으로 새누리당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밑거름이 되려 하는 서청원. 서청원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의리, 진주하면 또 지조와 충절의 도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서청원 후보께 진주의 의리를 화끈하게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면 저하고 같이 사진 찍으실 분들은 한 10명씩 나와서 사진 찍으시면 바로 사진 또 1,000원만 내시면 즉석에서 준답니다.
네, 여기 질문. 예. 저는 당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서 대표님이 오신다 해서 사실 저는 이 머리부터 골수부터 머리까지 나는 실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그다음에 그 후에 우리 박 대표님 서청원 대표님이 박근혜 그 핵심 인물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꼭 제가 한 말씀 전하고자 왔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사천에 살고 있는데 사천이 전자 우리 지도자님들이 그 어떤 무능한 탓으로 내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만도 한 10몇 년 지금 사천이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입니다. 와보시면 알지만은 왜냐하면 그 공군 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고도 제한 어떤 군사 보조 우리 서 대표님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 이래서 사천이 말만 항공 특구 지역에다 그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정치하신 분들이 우라문고 사천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요거 꼭 한번 그 항공 특구 지역 그거 하고 항공 그 산단에 필요 없는 국방부 땅이 약 한 15만 평이 지금 40년 동안 지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걸 묵혀놓고 있는데 그거를 사천시에다가 환원해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홍준표 지사하고 만났습니다. 또 제가 공약에 크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공약이냐? 당에서 공천조서 광역시장 군수 다 뽑아놨는데 1년에 회의 한 번 안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장과 도지사하고 회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라는 게 무엇이 좋은지 아십니까? 예산을 서로 합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라든가 사천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부분은 여기 시도지사들하고 당과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당이 앞장서서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 요청하고 그래야지 지금 뭐 시장 도지사 다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일선의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얘기하고 뭐 예산만 되면 뭐 여기 김변수님도 계시고 다 그렇지만 전부 노빌 해봐야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가장 그 지역의 중앙정부가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고 1순위가 어떤 것이며 가장 민원이 어떤 것인가들을 듣고 우리 정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다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 갈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일정상 한 분만 아쉽지만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저는 진주시 전 17, 18대 때 진주갑의 복지위원장을 했던 문병수입니다. 저는 닮은 거 아니고 서부 경남 발전에 관계되는 내용에서 물 문제를 가지고 서청원 당대표 후보님께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주 난강댐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표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접시행입니다. 그리고 합천댐은 커브행입니다. 그런데 합천댐은 진주의 면적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물은 3배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진주 난강댐은 60년대와 90년대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보강을 시켰는데 지역 기후 변화가 약 3도 차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홍수 저절용으로 해서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사천만과 하동 다음에 고성 통영까지 피해가 연간 한 약 2조 원의 관계가 된답니다. 그리고 부산에다가 물을 나눠 먹자, 흘러가는 물을 나눠 먹자라고 문정댐을 막는다 하는데 3억 7천만 톤의 난강댐 접시형 물이 문정댐을 막으면은 바로 물이 폐수물로 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좀 해서 경상도 도민이 110만 도민이 1급수 내지 2급수를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대표님 되시면은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홍준표 지사하고도 무척 다정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실에서 차 한잔 마시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정회의가 필요한 거거든. 또 이 시도와 우리 당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제가 앞장서서 정성껏 모시겠고 또 지사한테도 그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요. 저보다 더 지사가 잘 알겠죠. 그래서 해결하는데 저도 힘이 된다면 뭐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 촬영을 할 것이고요.